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 시장 가보셨죠? 네, 가봤죠. 네. 뭐 세무조사만 하러 다니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동대문 시장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네.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종로시장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광장시장 뭐 이렇게 예. 시작을 했다가 예. 전쟁 후에 이제 동대문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 여기 세무조사나 세무 관련돼서는 이 지역은 진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특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특구로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패션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세무도 제가 볼 땐 특이하다. 네. 근데 이제 동대문에 굉장히 빛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림자는 항상 뒤따라온다. 네. 왜냐?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문의들이 오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꼭 집단으로 발생이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원단 회사, 네. 임가공, 네. 도소매, 쇼핑몰. 근데 동대문의 오랜 구조가 이런데 네. 개선이 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무적으로만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거를 이제 살펴보면 사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업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런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업체들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일단 원단 업체 그리고 염색 업체, 뭐 인가공 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하나의 업체가 이제 매출이라면 그 상대방 업체는 이제 매입이 되는 구조라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업체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까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 특성상 이제 현금 거래가 만연했던 그런 특성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젊으신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금 거래를 이제는 이제 금융거래화 함으로써 좀 투명해진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새로 거래처를 뚫는다든지 그랬을 때 현금 거래가 아니면 어렵고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사실이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거를 보면 아무래도 그런 업종의 특성, 관행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조금 세금에 네. 좀 투명화를 가져가려고 노력하시는 대표님들은 네. 뭐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본인은 소득세 신고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업체 관행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의 세금의 신고에 대한 뭐 어떤 개선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네. 금고에다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원단은 구매를 해서 계산서를 끊었는데 네. 옷만 만들어져 나와버린 거죠, 그냥. 그렇죠. 중간 과정이 없는 예, 거죠. 중간 과정이 네, 없는 거죠. 이거 네. 누구나 봐도 당연히 문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대문 시장이나 뭐 근처에 종로 귀금속, 네. 뭐 옆에 남대문 이런 쪽에 세무조사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많이 또 세무사님께서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문제가 되면 고구마 줄기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가 캐어지면 네. 크고 작은 것들이 줄줄줄 나오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조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여기서 딱 자를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걸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들을 좀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동대문 사장님들 중에 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아, 저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보긴 했는데, 사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100%를 다 소명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고발 조치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매출 매입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 측면이 문제가 되게 된다면 또 범칙 조사로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통보 처분, 고발 처분 이런 부분까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고발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무서운데요. 네. 뭐 제가 고발 당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많은 세무조사나 아니면 세무 컨설팅 문의를 해오는 곳이에요. 네. 예, 젊으신 대표님들이 그래도 의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희망하는 건 일단은 자기가 살 집 하나는 마련하고 싶고, 네. 그리고 건물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충무로나 뭐 아니면 동대문이나 어디 조금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돈은 있는데 네, 네, 대출도 그렇죠. 못 받고. 네. 예. 왜냐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나 그냥 상가 같은 경우도 취득 시에 자금 출처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신고된 소득에 비해서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에 대한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현금화로 이루어진 그런 매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신고되지 않은 그 현금으로서 부동산을 샀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더더군다나 전세 보증금도 사실 가액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니까 부동산 취득자금뿐만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서류나 전산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고액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내가 신고된 소득이 적다. 그러면은 사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네. 돈을 쓸 수 없다. 그럼 뭐 원단이죠, 뭐. 네. 돈이 종이가 아니잖아요. 네, 원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관리 잘못하면 또 곰팡이 쓸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험은 굉장히 커질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쁘게 막 사진들도 막 찍으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세무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할 건 하고, 세금 신고할 건 하고, 네. 내가 원하는 거를 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